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롭게 시장에 나온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주식도 코인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주문창에서 주문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소수점 주문 종합 화면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소수점 매매 신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청을 해놨으며 주문까지 해봤는데 특이점을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가 가능 종목이 제한됩니다. 여기 소수점 거래 가능 종목이라고 전체 종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되는 종목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주 거래처럼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즉시 체결이 아닌 시간별 체결.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은 소수점 주문은 매일 10시, 11시, 1시, 3시에 거래소로 주문이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문처럼 내가 즉시 매수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 지정 없이 시간에 맞는 가격의 체결. 일반 주문은 내가 삼성전자를 이 53,800원에 지금 즉시 체결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건 가격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매수 주문을 넣으면 가격 지정 없이 정해놓은 시간에 동시에 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쓸모없다. 50만원, 100만원짜리 종목이 있으면 비싸서 소수점으로 매수할 생각은 있겠지만 일주 매수 못하면 그냥 매수하지 말자.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지. 오늘 9월 26일 월요일 시장 역시나 이제는 말하기도 지겨운 말인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무서운 공포장인 것 같은데 6월 시장도 무섭긴 했지만 이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뭔가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6월보다도 좀 공포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올해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물려있는 게 있어서 두통이 올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아직 분할 매수가 들어가지 않고 한 방에 10%씩 주저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 생각을 하고 정신 승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신용을 쓰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주식시장은 신용에 따라서 위아래로 증시가 움직인다 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승 하락 위아래로 발라먹기 위한 먹잇감이 되는 게 바로 개인들의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상한 거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신용잔고가 낮을 때 내가 좋은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산 다음에 신용이 다시 높아질 때 어떻게 익절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를 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저점에 매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자리에서나 물리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가 높을 때 물리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가 낮아 보일 때 물리면은 그래도 탈출할 기회 정도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린다 하더라도 신용잔고가 낮을 때 물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거의 망했다 생각이 들 만큼 주식시장이 왜 이 모양인지 최악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근데 또 신용잔고와 현재 증시 추세를 보면은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무섭고 잔인하다고는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그림, 그 전부터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사이드카 수준의 폭락이 차라리 6월 시장에 제대로 나왔다면, 제대로 여기서 폭락이 나왔다면은 지금보다는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 순간보단 괜찮았을 텐데 만약에 이번 폭락장에서도 애매하게 빼버리면서 또 반등을 쉽게 시킨다면 이 하락 추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단기 반등을 잡아먹겠다고 쓸데없는 수급인 금융투자 대량 들어오면서 단타 외국인도 섞여가지고 억지로 반등을 시켰으면 지금부터 더 피말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하락하는 게 맞긴 한데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답도 없고 혹시나 하락하지 않고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에는 보시다시피 건강하고 장기적인 탄탄한 매수세가 없어서 여기서 반등시킨다 하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답이 없고 올라가도 답이 없고 이도 저도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도 저도 답도 없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식이 최고이며 단타로 빼먹을 자리가 보이신다면 단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쓸데없는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600억 들어오고 또 나가고 증시 분위기 망치면서 나가고 오늘도 또 하락해서 잡아먹고 나중에 뭐 반등이 나온다던가 또 하락할 때 분위기를 망치면서 매도할 게 뻔한데 수급 자체도 오늘도 좋진 않습니다. 다들 살아오시면서 주식하기 전에는 크게 관심도 없던 환율이나 금리 인상에 눈을 맞추고 있을 텐데 그리고 경제지표 같은 것도 보실 텐데 저도 당연히 봅니다. 어느 정도 나왔나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보면 당연히 최악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현재는 최악인 상황인데 근데 주식시장은 이미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나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접했다는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접한 정보를 개인들이 뒤늦게 아무리 분석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이나 경제가 안 좋다, 환율이 안 좋다, 또는 환율이 다시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증시의 추세가 정배열인가 아닌가, 신용잔고가 정상인가 비정상적인가 이것만 판단하고 정배열이 아니고 신용잔고가 말이 안 됐고 추세가 보시다시피 좋지 않다면은 언제라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구나라 생각을 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월부터 계속 조심하라고 했던 것도 정배열이 아닌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비정상적이고 추세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폭락할 수 있어서 조심하라 했던 것이지 다른 수치들을 보고서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말했듯이 신용잔고는 과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빠져버리면 지분이 많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가 이득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상승도 발라먹고 하락도 발라먹고 둘 다 발라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신용잔고를 먹잇감 삼아서 공매도를 고점에서 누적시킨 다음에 폭락시키고 다시 저점의 상환하고를 반복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현물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양방향 발라먹을 수 있어서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 평단이 어느 정도구나, 기관의 평단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평단이 저 위에 있어도 폭락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가 무너지는 저점을 이용해야지 다시 증시가 진정되고 올라가면서 신용이 늘어날 때 수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매수 신용잔고는 16조에서 17조 사이로 보고 있는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같이 4%씩 무너지면 많이 빠지게 된다면 하루에 1조 원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신용잔고는 한 17조 5천억부터 이게 반영이 늦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반영된 신용잔고가 17조 5천억일 때부터
추가 폭락이 나온다면은 17조를 깰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하면서 그때부터 분할로 접근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제주은행이랑 가온칩스를 안 하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두 종목이 정말 쉽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두 종목 다 제가 예상했던 시초가 수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와 오전에 하락 분위기로 인해서 가온칩스나 제주은행이 시초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었다면, 시간의 단일가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다면은 시초가에도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쯤은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봐 딱 두 종목, 거래대금이 나온 두 종목만 보고 있었는데, 가온칩스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의 2% 떨어졌던 게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0.4%까지 올라서 시작했습니다. 0.4%에서 시작하자마자 먹을 자리가 여러 번 만들어졌으며 제주은행도 2% 떨어졌던 게 오늘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 조건이 맞았다면은 두 종목 다 눌림목이라든지 시초가 매매라든지 무조건 매매 대상이었는데, 시초가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의 2%더 높게 뛰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이 심상치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싸움이구나 라고 정신승리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종목들도 아주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항상 폭락장 때마다 과감하게 잘 잡으면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렇게 폭락장을 접하니까 참 무섭습니다. 저는 목표한 신용장고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